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의 김영수라고 합니다. 평소에는 이런 데에 사연을 보내는 타입이 아닌데, 최근 제 아들의 결혼 문제로 겪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 용기를 내봅니다. 어쩌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부모님들께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경기도 의정부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 고향인 충청도를 떠나 빈손으로 서울에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일하며 기술을 배웠고 조금씩 돈을 모아 작은 부품 공장을 차렸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우물만 파며 회사를 중견기업으로 키워냈죠.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내 박순자와 결혼한 뒤에도 주말은 물론 명절에도 공장에 나갔어요. 경기가 어려울 때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 위해 집 전세금을 빼서 썼던 적도 있었죠. 그런 고생 끝에 서울 근교에 단독주택도 마련하고 아들 민수에게 좋은 교육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 서울 올라왔을 때는 월세방 하나 구하기도 힘들었어. 밤낮으로 일하면서 한 푼 한 푼 모아서 지금의 회사를 일궜지. 돈의 가치를 알아야 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이런 말을 민수에게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르침 속에서 민수는 성실하게 자랐고 대학을 졸업한 뒤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 입사했습니다. 저처럼 사업가의 길을 걷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열심히 일한 덕분에 입사 6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직원이 되었어요. 올해 초 무척 추웠던 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집에 찾아와 거실로 저와 아내를 불렀어요. 평소와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었죠. 아버지, 어머니, 제가 결혼하려고 합니다. 순간 저와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민수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누군데? 어떻게 만났는데? 아내가 놀라움과 기대감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영이라고 종편 뉴스 아나운서예요. 회사 행사에서 MC 봤던 분인데 공통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6개월 정도 만났어요. 아나운서? TV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사실 그 순간 좀 놀랐어요. 우리 가족은 평범하게 살아왔고 화려한 연예계와는 거리가 멀었거든요. 민수는 스마트폰을 꺼내 지영의 방송 출연 클립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 지영은 단정한 정장 차림에 미소를 지으며 뉴스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분명 빼어난 외모였고 말투도 세련되었어요.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아들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나운서라. 너무 다른 세계의 사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표현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지영이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 만나길 기대하고 계세요. 수의 말에 아내와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아들의 기쁜 소식에 축하의 말을 건넸어요. 그리고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지영 측에서 정했다고 했어요. 강남의 고급 일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희는 평손 고급 레스토랑을 잘 가지 않아서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좋은 첫인상을 주고 싶어서 최대한 단정하게 차려입었습니다. 아내는 옷장에서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가장 좋은 옷을 골랐고 저도 정장을 꺼내 입었죠.
상견례 당일 저희가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지영과 그녀의 부모님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영의 아버지 이상문 씨는 대형 보험회사 지점장이었고, 어머니 홍미영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지영은 방송에서 본 것보다 실제로 보니 더 예뻤습니다. 하지만 첫인상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홍미영 씨는 저희 부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히 아내가 들고 간 평범한 핸드백을 보는 시선이 무언가 깔보는 듯 했어요. 반면 홍미영 씨는 명품 가방과 화려한 보석으로 치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가치관을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민수를 위해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드디어 뵙게 되네요, 사돈어른. 이상문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군이 무슨 회사에 다닌다고 하셨죠? 네, S전자 마케팅 부서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연봉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 지영이가 워낙 조건이 좋아서 주변에 프로포즈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민수의 연봉을 묻는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지만 예의상 대략적인 금액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미영 씨가 곧바로 반응했어요. 그 정도면 서울에서 살기 빠듯하겠네요. 방송인인 우리 지영이와 어울리려면 좀 더 높은 수준의 생활이 필요할 텐데. 그 말에 자리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화제를 돌리려고 시도했어요.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과정이 궁금하네요. 지영이 대답하기 전에 홍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지영이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요. 방송국 PD, 의사, 변호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접근했지만 민수 군이 특별히 성실해 보여서 허락한 거예요. 그 말투에서 네 아들이 우리 딸에게 과분하다는 뉘앙스가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기 딸이 민수에게 큰 호의를 베푼 것처럼 말하는 태도가 불쾌했지만 상견례 자리를 망치고 싶지 않아 미소로 넘겼습니다. 식사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홍미영 씨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본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돈어른, 결혼 준비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우리 지영이는 방송인이라 사회적 위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신혼집도 그에 걸맞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사람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면 좋겠죠?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가 좋겠어요. 30평대로요. 그리고 당연히 지영이 명의로요. 홍미영 씨의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강남 30평대 아파트라면 최소 20억 이상입니다. 30년 넘게 일해 모은 제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하는 금액이었어요. 그게 좀 갑작스러운 요구 아닌가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담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홍미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부담이란요? 아들 장가 보내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 지영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데.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지영이 친구들 신혼집은 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심호흡을 하고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일단 전세로 시작하는 건 어떨까요? 서울 근교에 괜찮은 아파트를 제가 전세금을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점차 자기 집을 마련하는 방향으로요. 저도 처음부터 집을 가진 게 아니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10년 이상 전세살이 하면서 집을 마련했습니다. 그러자 이상문 씨가 갑자기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세요? 사돈어른, 지금 농담하시는 건가요?
우리 지영이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알아보는 얼굴이라고요. 전세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더 충격적인 것은 홍미영 씨의 반응이었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우리 지영이는 대학 시절부터 강남에서만 살았어요. 아나운서가 된 지금 강북으로 간다? 말이 됩니까? 체면이 있지. 그리고 전세라니 남들이 듣는다면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방송인 며느리 둔다고 자랑했는데 신혼집도 못 사준다고 소문나면 저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저는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을 이렇게 쉽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체면이라는 말까지 들으니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참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이상문 씨가 소주잔을 들이키며 더 과격한 말을 이어갔어요. 솔직히 말해서 민수군 조건이면 우리 지영이한테는 좀 부족해요. 그래도 성실해 보여서 오케이 한 거예요. 민수군, 자네는 복이 터진 거야. 우리 지영이 같은 와이프를 얻으면 인생이 한 방에 풀리는 거라고. 지영이 방송에 자네 회사사 좀 한번 언급만 해도 매출이 얼마나 뛸지 알아? 지영은 아버지의 말에 미소만 지었고 민수는 어색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비하당하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웠습니다. 홍미영 씨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돈어른, 신혼여행은 몰디브로 보내주실 거죠? 우리 지영이 친구들은 다 유럽이나 몰디브로 갔거든요. SNS에 올릴 사진도 있어야 하니까요. 요즘 신혼여행 사진 안 올리면 뭔가 문제 있는 줄 아는 분위기거든요. 이제 화를 참기 힘들었지만 자리를 망치지 않기 위해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두 사람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무엇보다 두 사람의 행복이 중요하니까요.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사돈 어른이 다 해주셔야죠. 우리 지영이는 얼굴값 하면서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결혼식은 최소 300명은 해라 해요. 신랑 측에서 110명 채우실 수 있겠죠? 호텔 웨딩으로 예약할게요. 비용은 당연히 반반이겠죠? 아, 그리고 예물은 다이아몬드 1캐럿 이상으로 준비해 주셔야 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결혼은 두 사람의 출발점이지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함께 노력하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봅니다. 홍미영 씨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런 구닥다리 생각은 버리세요. 요즘은 다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특히 남자 측에서요. 사돈댁이 좀 살림살이가 넉넉해 보이셔서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 말에 제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봐요, 사돈어른. 제가 지금까지 참았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혼이 무슨 장사도 아니고 조건만 따지시네요. 우리 아들이 뭐 팔려가는 물건입니까? 제가 30년 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인데 신혼집이 꼭 강남 아파트여야 하고 신혼여행이 꼭 몰디브여야 합니까? 홍미영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오히려 우리 딸이 손해보는 결혼인데 뭘 그렇게 화를 내세요? 방송인 딸을 시집 보내는데 그 정도는 당연한 예의 아닌가요? 우리 지영이 이렇게 예쁘고 인기 많은데 얼마나 좋은 조건의 남자들이 줄을 섰는지 아세요? 예의요? 지금 그쪽이 예의를 지키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저희를 깔보고 무리한 요구만 하시네요. 이상문 씨가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이거 봐. 내가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어. 지영아, 이런 집안이랑 인연 맺으면 안 돼.
나중에 시댁 구박 심하게 받을 거야. 민수군은 괜찮은 것 같은데 부모님이 이렇게 인색하시면 어떻게 살겠어? 지영은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제 아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고 미래의 처가 편만 드는 모습을 보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저도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 인생을 이렇게 돈으로만 판단하는 분들과는 인연을 맺기 어렵겠네요. 민수야, 우리 가자.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일어났고 지영에게 미안하다는 눈빛을 보내며 저희를 따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았고 저는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런 결과가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어쩌면 지금 이 상처가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저는 민수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가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을 묵인할 수도 있어. 비록 그 부모님들과는 맞지 않더라도 네가 지영 씨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네가 앞으로 평생 살아갈 길을 생각해 보렴. 민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지영 씨 부모님이 평소에도 비슷했어요. 처음엔 그냥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시나 했는데 점점 더 요구가 심해졌어요. 지영 씨가 방송에 나온다는 이유로 제가 모든 걸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데이트 비용도 항상 제가 내야 하고 선물도 명품만 요구하고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그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야.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거지. 저런 가족관을 가진 사람들과 평생 엮여 살 자신이 있니? 아까 네가 아무 말도 못하는 모습을 보니 더 걱정되더구나.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영 씨는 좋은 사람인데 부모님이 그리고 저도 오늘 제가 아무 말도 못한 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당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다니. 네 인생이야. 하지만 지금 네가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게 될 거야. 결혼은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평생 가는 여정이니까. 다음 날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길고 힘든 대화 끝에 두 사람은 파혼을 결정했습니다. 지영은 울면서 이해를 구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겨버린 후였습니다. 민수도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것이 둘 다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파혼 후 몇 주 동안 민수는 상당히 침울해 보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고 회사 일에 더 열심히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맨개월이 지난 지금 민수는 회사 동료의 소개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여성인데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에서 자란 분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만남을 조용히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얼마 전 민수가 제 서재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때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저 지영 씨의 외모와 직업에 반해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새로 만난 지연 씨는 제가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저라는 사람을 봐주는 것 같아요. 함께 있으면 편안하고 행복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서로의 가치관과 가족 문화가 맞아야 해.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지. 내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것 같아 기쁘구나. 구독자님, 제 사연이 너무 길었네요. 이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결혼은 정말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일이고 단순히 조건이나 외모, 직업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서로의 가치관과 문화가 맞아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경험이 결혼을 앞둔 젊은 구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